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매니저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가치 투자로 성공한 매니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유의 진득함과 유연함으로 가치 투자의 진화를 이룬 분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처음 뵙고 그다음에 네. 또 저희 시청자들 처음 뵙는데 네. 일단 본인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업계 경력 18년 차의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VIP 자산운용, 과거 이제 VIP 투자자문의 이제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해서 예. 16년 동안 주로 이제 연기금을 운용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이제 독립을 해서 현재는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대표님의 과연 어떤 이제 투자 스타일하고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가장 큰 그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 철학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투자 철학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익 잠재력에 비해서 좀 저렴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익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잠재적으로 향후의 이익을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 대비해서 좀 싸거나 예. 아니면 향후 이익 가치에 비해서 싸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죠. 이익도 잘 벌고 향후 이익 잠재력도 있는데 싸면은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익이 좋거나 잠재적으로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네. 대표님께서 기업을 보고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포인트, 어떤 부분들에 네. 주로 이게 초점을 맞추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무지표 나온 것만 볼 수도 있고 기업을 네. 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네. 어떤 포인트에 주로 관심을 근데 가지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살만한 그걸 취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봐야지만이 이 기업이 향후에도 영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뭐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이제 가격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혹은 마켓셰어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혹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내부 효율화를 통해서 좀 경쟁사 대비해서 좀 탁월한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지만이 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여러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단까지 내려가면 대표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네. 지금 그래도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업종단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나 산업을 좀 키울 수 있는 산업군은 결국엔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뭐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장비,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마다 또 각기 성장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들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 자동차, 네, 바이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5G 관련한 네. 부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한 6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지금 잘 못 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시장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왔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제 재확산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수 있는 부분은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색깔이 바뀐다. 예. 어떻게 바뀌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까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었던 메인 테마는 사실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약간 어닝 모멘텀이 2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이제 상반기 주가를 이끌었던 주식들에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IT나 자동차 뭐 이런 주식들이 조금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상반기는 이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예.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부 회복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좀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소외되었던 뭐 유통이라든지 운송 이런 주식들도 최근에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이익도 좀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후퇴하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주라고 많이들 그냥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주의 상승은 올해 좀 갈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성장주가 약간 조금 좀 불편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워낙 좀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혹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약간 하향 압박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3분기부터는 이제 2분기까지는 엄청난 이익 호실적으로 보였지만 3분기부터는 약간 그게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4분기 되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성장주는 좀 약간 부담감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예.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가치주라고 해서 모든 가치주가 다 재평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가치주 내에서도 이익 성장이 좀 제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승 탄력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예.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프라는 주식들. 그래서 Growth at Reasonable Price. 그래서 이제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예. 이익이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0배, 뭐 80배 이렇게 되는 성장주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좀 적합한 주식들은 예.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R 기준으로 8배에서 10배 정도 사이에 있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주식. 15배 정도. 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는 항상 버블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시장이 버블에 있느냐, 일부 카테고리가 버블에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버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 좀 과도한 어떤 관심이 좀 쏠려야 되고 이제 자금이 좀 그쪽으로 몰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조심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그런 수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기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근데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가는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엔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성과를 거두면서 IPO에 대해서 좀 과도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IPO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버블이 형성되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의 뭐 저금리 상황 그리고 유동성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대표님은 보니까 가치 투자자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좁혀서 네. 4분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4분기 시장 전체로서 네. 지금 관심 있는 업종을 뭘로 지금 꼽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IT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IT 요? 예, 이제 3분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이제 12조 원으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예. 이제 휴대폰이랑 이제 가전이 잘 팔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 후행적으로 나오는 실적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없는 부분이 이제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예. 이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북한하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IT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편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휴대폰하고 이제 그 가전과 관련된 부품 회사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5G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 이제 10배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마켓 셰어를 내년에 크게 증가시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으로부터 해서 이제 8조 원의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4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그 중에서 휴대폰, 가전부품, 5G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은 특별하게 아무튼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을 보고 이제 바텀업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개별 기업을 좋은 거를 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경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